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임동서입니다. 9월 10일 월요일 순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TV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감한 코스피 지수가 유럽발 훈풍에 급등하면서 193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재개하겠다는 소식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을 했죠. 또 기한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양에도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정책을 발효를 했고 또 그의 보조를 맞춰서 중국이라든가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양적 완화 등 그동안 목마르게 기다렸던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시장에 대한 시장에 있어서의 관심과 기대가 증시에 점차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코스피 상승에 상당히 힘을 보태는 그런 소식들이 꽤나 있는데요. 개인을 제외한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모두 등반 순매수세 나타내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40%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살펴보니까요. 8월 고용 지표는 좀 부진하게 나타났군요. 실망감 커졌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파이가 기다리고 있죠.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야지만 우리가 기다리던 양적 완화 정책의 기대감이 더욱더 현실화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반기하는 분위기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과감한 통화 정책, 이게 어떤 약발이 있는 점인지를 떠나서 우리 증시에 좀 기다리는 호재라는 점에서 빨리 좀 터져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오늘의 주요 코너들 여러분께 살펴드립니다. 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하는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요. 강정원 전문가와 장 초반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선정과 투자 전략 세우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해증권 골드센터, 목동점 고윤기 대리와 함께 글로벌 호재 소식들 포착하고 증시 흐름도 함께 예상합니다. 자,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이득후의 작전 타임에서 또 비밀스러운 투자 비법을 공개합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 세웁니다. 네, 본격적으로 1부 순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원 전문가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전일 국내 시장 유럽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재개했다는 소식. 역시 이 부분이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국제 시장 평가 피치에 또 한국 시정등급 상향 조정과 더불어서 미국 고용 지표도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아주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48.34포인트 상승한 1929.5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7월 말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인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이제 스페인 국채 발행도 성공적으로 좀 하면서 유럽에 대한 걱정 부분들, 역시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가장 좀 중요한 모멘텀이 된 부분은 역시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 플러스에서 AA- 한 단계 올린 부분, 역시 이 부분이 한국 신용등급을 7년 만에 처음으로 피치에서 좀 올린 부분이고요. 이 중국과 일본보다 높아진 역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3,070억과 4,400억대의 순매수를 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SK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값 반등 기대감에 아주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현대차라든가 LG화학 또한 금융업종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510포인트의 상승세 이후에 막판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0억과 120억대 순매수를 보이면서 역시 코스닥도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강세와 더불어서 코스닥에도 SK 하이닉스의 자회사입니다. 실리콘화일도 8.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STS 반도체라든가 바른전자 이런 반도체 패키징 회사도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매수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삼성 엔지니어링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성광밴드, 컴투스, 서울반도체, ICD, 젠백스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SK 하이닉스, LG화학, KB금융, 부산 인프로코어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서울반도체, EM텍, CJ ENM, SM, SK 브로드밴드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말 끝난 미국 시장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지수는 14포인트 상승한 13,30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나스닥 지수도
0.6%, 뭐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3,336.4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지수도 5.8포인트 상승한 3,437.9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지난달 그 비농업 부분입니다. 고용자 수가 전달보다 96,000명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런 그 전망치인 13만 명에 좀 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업률도 8.1%로 종전 8.3%보다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런 그 지표 부진이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 이런 부분들이 지난 그 뱅크원의 김현준 의장이 경기가 부진할 경우에 부양책만을 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WTI 선물 가격 역시 0.89달러 상승한 96.4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상세한 시장 정리를 들어봤고요. 지난주 주신 종목에 대한 AS를 해주시죠. 네, 삼진제약 시초가 9,650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손절을 좀 짧게 잡았습니다. 네. 9,350원 하회 시에 손절을 대응하시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삼진제약 역시 9,650원, 최근에 제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후발주의 어떤 개념으로 제가 좀 선정을 해드렸는데, 제약업종은 전체적인 어떤 틀을 한번 본다면 지난 한 4년 동안의 주가 조정 국면을 보였고, 이제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어떤 우상향 패턴의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삼진제약 역시도 이 항에이즈 신물질 관련 이런 그 미국 그 시약층에 대한 자금 지원들, 그리고 역시 그에 대한 상승 모멘텀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적 호전도 올해 하반기에는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기적으로 손절매 9,350원 하회했기 때문에 손절로 대응해드리겠고요. 하지만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진제약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 시가 공유주는 동성화학을 비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초에 한번 추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동성화학은 인조피혁과 섬유코팅용 접착제형 폴리우레탄, 이런 장화 도료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료용 부분과 전자제품용 이런 그 화학 수제 사업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실적 호전 모멘텀을 볼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영업이익 45억, 순이익은 34억을 기록을 했는데 각각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07%와 15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업체 이런 소재 부분들의 실적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해 2년 평균 PER이 10배 정도 수준인데 하반기까지의 실적을 좀 감안했을 때 지난 2년 동안의 이 하반기 실적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역시 수준 밸류에이션 한 2만 원대까지 가능한 EPS 2,160원 정도의 어떤 실적 전망치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최근에 주가 거래量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오늘 주가 공략 좀 제시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들 수 있는데 최근에 그 단열과 흡음재로 각광받고 있는 그런 그 기존 수조보다 우수한 그런 멜라민 폼이라고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건축과 기타 생활 소재 전반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말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자동차든가 건축 소재, 이 친환경 소재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사업 영역 확대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도 투자 포인트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동성화학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눈여겨봐야 될 텐데 가격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역시 주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3% 이상, 손절가는 14,000원 하이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14,0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시초가 대비 3%고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정헌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동시효과 상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6포인트 올라서 거래소는 1936.11로 현재 장이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2.6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0.3에서 0.5%가량 양시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포스코 역시 1% 넘게 상승했고요.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는 보합 내지는 소폭 하락으로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0.48% 소폭 하락해 있고요. 하지만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등등 기계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골고루 모든 업종에 걸쳐서 시장의 온기가 좀 뻗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눈으로 보기에도 업종에 상관없이 골고루 시장에 큰 폭은 아닙니다만 좀 탄탄한 그런 상승세가 오늘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개선이 되면서 이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등의 3개월 연속으로 그 매출 등등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은 유통 쪽
쪽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 쪽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전반적인 상승하면서 0.5%가량의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네, 오늘도 역시 양시장이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굵직굵직한 해외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좋은 쪽으로 어느 때보다도 방향이 잡혀질 가능성이 큰 때이기 때문에 이번 주 장의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기대감을 갖고 계실 텐데요. 과연 그런 기대감이 적절한 것들인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텐스닥의 김선윤 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이 상승으로 흐름을 시작을 했는데요. 양시장 출발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지요. 먼저 이성규 팀장께서 코스피 쪽 짚어주십시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0.27%대의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지수는 1934선에서 좀 출발을 했고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굵직한 해외 이벤트들과 그리고 국내 금통위의 금리 결정 또한 있습니다. 그만큼 그 투자 주체들이 굉장히 관망세로 유지될 것이라는 좀 견해가 많은데요. 일단은 지난주 상승세에 힘입어서 오늘장 우리나라 또한 상승세로 좀 출발을 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0.26% 상승세, 그래서 시가와 별로 다르지 않은 양선들 보이면서 그렇게 크게 증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그래도 좀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도 많죠. 하지만 지난주부터 급격히 이 프로그램의 그 매수 차익거래가 매수 쪽으로 좀 이렇게 우위를 보이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 차익거래가 계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게 된다면 매수 우위를 보이게 된다면 일단 이번 주 옵션 만기일도 그렇게 충격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상승폭 조금 확대하면서 0.29%대 현재 코스피 지수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대형주들과 그리고 소형주들이 0.4%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급격하게 지금 현재도 0.4%대로 지수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389 종목 정도가 상승하면서 상승하는 종목 대비해서는 지수는 그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은 아닌데요. 그만큼 자금이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퍼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이 상승하는 업종은 의료정밀 업종으로서 4.3%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보게 되면 철강금속 그리고 건설업이 각각 1.3%대, 1%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기계, 은행 업종들이 0.7%대요, 6%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이 0.6%대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업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그 오늘 하락 업종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부진한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화학과 유통업들이 0.0%대의 강보권에 지금 머물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순간 통신업이 0.05%대의 하락세로 좀 전환을 한 모습이고 그 외에 여타 나머지 종목들은 그대로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하락 주체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하락 업종들이 조금씩 출회되고 있는 모습인데 대부분이 방어주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나머지 경기 순환주들은 오히려 상승폭을 조금씩은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주 위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투자자별 지금 매수를 보게 되면 일단은 오늘 장에서는 개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117억 원의 순매도세, 그리고 기관은 48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외국인만 171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강하게 이렇게 장초반부터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보이는 가운데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과 철강금속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들의 집중적인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 순환주 쪽으로 많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 업종들에 대해서 매도세로 좀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들은 여타 업종들 철강금속이나 운수장비 업종에는 각각 4억 원, 6억 원의 미약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79억 원의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자체도 그렇게 강세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역시나 비차익 쪽에서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수 상승 탄력은 조금씩은 제한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김선윤 대표께서 정리해 봅니다. 일단 코스닥 출발 상황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일단 크게 상승하는 모습, 그래도 오늘 장에서 그나마 양호한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0.42% 정도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코스피에 크게 따라 코스피 영향 따라서 수급 움직임이 있지만서도 그 중심에서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시가총액 1위 종목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라주면서 다시 한번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조금 중국 영향에 따른 그 매출 증가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당분간 또 상승폭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셀트론을 또 빼먹을 수가 없겠는데, 지금 셀트론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좀 흔들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바이오주가 좀 강하긴 했지만서도 셀트론이 그 중심에 있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셀트론 흐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 좀 어느 정도 이평선 자체가 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 들어서 가장 이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 이제 SK 브로드밴드입니다.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지난 2,795원까지 최저가를 치고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해주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제 121선과 60일선까지 돌파해 주면서 큰 폭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한 0.74% 정도 좀 상승해 주면서 좀 상승폭을 좀 회복해주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지난 주간 너무 많이 좀 올라줬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가는 모습 좀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기관들의 수급이 좀 많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겠고, 또 하나 좀 빼먹을 수가 없는 종목이 바로 일단은 메가스터디를 좀 빼먹을 수가 없겠는데요. 자,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좀 배당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일단 너무 흐름상이 재미가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당분간 아무래도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저가 부분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차트가 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투자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를 좀 빼먹을 수가 없죠. 자, OCI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너무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20만 원도 깨져버린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OCI 머티리얼즈도 그 영향을 조금은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그 영향에서 조금은 좀 벗어나고 있는 모습. 자, 2% 가까이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분간의 이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업황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상승폭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OCI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임주죠. 네오위즈 게임주를 좀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코스닥 종목 중에서 게임주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컴투스나 게임비 여러 종목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네오위즈 게임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한가 간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아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25,000원대에 지금 흥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0.8% 정도 조금 올라주고 있긴 한데, 아직은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증권사들의 목표가 자체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일단은 게임주 자체는 지금 시장 자체에서 너무 코스피 시장 자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이런 경기 방어주는 단기간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겠지만 장기간적으로 그나마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투자하시면 좋겠고, 자, 인터넷 관련주, 자, 다음 말씀을 드리면 미디어 관련주인데, 다음이 지금 1.5% 정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대비해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다음 같은 경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졌기 때문에 당분간에 이런 아무래도 수익 실현에 대한 영향이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120일선에 200일선에 도달한 이후에 200일선 터치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 관련주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투자에 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일단은 코스피를 따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아무래도 코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는 당분간 상승폭이 좀 이어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일단은 510선 이상에 완벽히 안착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00선 이하로 깨지지는 당분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 실현하시는 차원에서 520선까지 도달한다면은 전략적으로 좀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향시장 출발 상황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시장 동향입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2원 30전 하락한 1128원에 거래 출발하면서 1130원을 하회하는 장세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비농업 부분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Q3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원빅 가까운 하락을 나타내면서 80선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반대로 1.28달러까지 한때 급등하는 등 위험 통화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런
이런 요인으로 아무래도 달러원 환율 오늘 1130원대 하향 돌파한 이후에 1130원 아래에서의 장세가 하루 종일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컨센이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아직까지 주목하고 있는 만큼 금통위에 대한 경계성 그리고 1120원대 중반에서는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속도를 달러원 환율의 하락 속도를 좀 더디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채권 시장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국채 선물 전일 대비 9틱 상승한 106.22에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통위를 앞두고 글로벌리 통화 완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런 전망들을 나타나게 되고 있고요. 하지만 금통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 자체는 좀 제한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금리 인하론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재정부의 2차 재정 지원 강화 대책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통화 정책이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사실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완화 정책에 우리나라도 편승되어 있다라는 이런 점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금리 레벨 자체로는 위로 아래로 모두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채권과 외환시장의 동향을 정리해봤습니다.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ECB에 이어 이번 주에는 미국 FOMC와 독일의 ESM 위원 판결, 국내 증시는 쿼드러플 위칭데이, 금통위까지 그야말로 이벤트들이 다양하게 집결돼 있습니다. 운명의 한 주 시작하기 전에 각 증권사들은 어떻게 시장 분석하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 확인합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유럽발 리스크 완화되는 가운데 이제 가격 메리트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증권에서는 증시 리스크온 국면으로 재전환되게 된 배경과 주가 레벨업 가능성 살펴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코스피 5%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요. 하나대투증권에서는 다음 타자는 미국의 벤 버냉키 의장이다. 미국 FOMC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에서는 보이는 것에 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투자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CB의 무제한적 국채 매입 발표로 유럽 재정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 FOMC 회의와 유럽 정상회담 등 이벤트가 예정돼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금통위와 쿼드러플 위칭데이 등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일단 유럽 재정 리스크 완화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 여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인데요. 이번 주에는 경기 민감주 중에서 가격 메리트를 보유한 업종인 IT, 화학, 건설 등을 중심으로 한 대응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증권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재차 리스크온 신호등으로 전환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에 따른 정책 신뢰 재확인, 둘째, 글로벌 서비스업 개선 등 경기 재하강 우려 축소, 마지막으로 중국이 도로, 도시철도 건설에 1조 위안가량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등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기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유로화 가치 복원 시도와 구리 가격 반등 시도 또한 지수 레벨업 가능성에 상당한 신뢰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20주 이평선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 심리 견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결정으로 유로존 리스크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무제한 국채 매입 결정만으로 증시 랠리가 이어지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유로존 리스크 완화가 확실히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증시 안도 랠리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석했을 때 유로존 리스크의 추가 완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회복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코스피는 대략 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G2의 정책 효과에 따른 경기 모멘텀 회복은 정권 교체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코스피 전고점인 2050을 당장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지난주 ECB의 드라기 총재가 홈런을 쳤다면 이번 주는 미국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다음 타자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주 예정된 ESM에 대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스페인 정부의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은 22의 무제한 국채 매입에 이어 실질적으로 유로존 재정위기 관련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시킬 요인으로 봤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부진한 고용지표 결과로 이번 주 QE3 가능성은 확률상 50%를 넘는다고 진단했는데요. 한국은행의 13일 금통위, 중국인민은행 또한 지준율이나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력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시장 지배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 대형주 중에서는 낙폭 과대주와 기존 주도주가 동시에 강세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도주로 다시 슬림화되는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지막 동양증권 리포트 내용은 골드센터 목동지점 고윤기 대리 통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지난주 ECB 결정으로 글로벌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번 주에는 더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죠? 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 현 시점에서 지금 장기 추세선으로 인식되는 지수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글로벌 증시가 어떠한 국면의 위치에 있는가를 판단해 보는 것도 유용한 접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MSCI 전 세계 지수뿐만 아니라 이에 편입된 국가들의 대표 지수가 장기 추세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현재 75%에 이르고 위험 국가인 유로존 증시 또한 장기 추세선을 회복해 놓은 상태로 이미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이 재차 상승 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단연코 말씀드린 것처럼 ECB 통화정책회의인데요. ECB는 기존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전면적 통화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ECB가 매입한 채권 잔액 규모가 유로존 GDP의 2%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미국은 17%, 영국은 21%이기 때문에 현재 유로존 GDP의 2% 수준은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ECB의 통화정책은 효과적인 그런 조치로 판단이 되는데요. 9월 12일 독일 헌재 그 판결 이후에 ESM 가동이 가능해지고 구제금융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는 10월 중에는 가동될 전망인데요. 불태화로 인해서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반감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유로존 해체 우려를 완화시키고 증시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데는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로존 리스크가 축소된 상황인데요. 이제는 성장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글로벌 성장 모멘텀은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주택과 고용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고 당초 예상했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의 회복 속도를 더디게 만들었던 낮은 밸류에이션이 큰 신뢰를 얻지 못하게 했던 국내 기업이익 전망도 지금 현재 낙관적인 상황에 이르지는 못했지만요.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MSCI 코리아 기업들의 12개월 예상 EPS 전망치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2주 연속 상향 조정됐고 향후 전망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익 수정 비율도 마이너스 41%에서 제로 수준에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국내 금시는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ECB 통화정책에 힘입은 유로존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는 것과 예상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미국 경제 회복세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 개선 등을 감안을 한다면 상승 추세는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갈 전망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 밴드는 1910포인트에서 1970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유망한 업종은 항공과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업종이 유망해 보입니다. 네, 관심 업종들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 오늘장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을 세우고 있을지 한국밸류 20일 이드코 대표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이드코의 작전 타임,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대와 궁금증을 갖고 계실 텐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일단은 제목이 작전 타임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로 매매를 한다는 마음으로 저희 차트 분석과 모멘텀이 살아있는 테마주와 급등주 위주로 추천과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좁혀져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시점에서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수익을 내는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께 좋은 추천 종목과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기대감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들 많이 발굴을 해주시고요. 자, 먼저 오늘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죠. 우리 증시가 대형주 위주로 좀 급등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상승 흐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오늘 정부에서 있을 경기 부양책이 우리 증시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또 그동안 지수 하락을 주도했던 기관의 매도가 금요일에 4천억가량 매수를 했는데 과연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기관과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지수 흐름에 대한 그 중요한 포인트로 잡힐 것 같고요. 일단 대형주를 매수를 한다면 건설이나 철강, 기계 섹터를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기관의 매도가 많이 나왔던 IT나 자동차 섹터들은 선별적으로 좀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에 맞는 전략을 짜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밸류 21 이덕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장에서 어떤 특징주의 분석과 오후장에 공략할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에 좀 집중을 해볼 만할까요? 네, 오늘의 특급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대북주 섹터입니다. 최근에 김정은식 경제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대장주죠. 이화전기나 광명전기, 그동안 소외되었던 제형 솔루텍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대북주는 북한이 경제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대선 테마주로까지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장기성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현재 대선 국면에서 과거 대선 주자들의 북방 정책이라든가 대북 정책은 반드시 하나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번 대선에도 북한 관련 정책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북주의 대장은 이화전기죠. 최근에 눌림목에서 이제 재차 급등을 하는 시세가 나오는데 급등이 두 번이나 나오면서 쌍봉을 일단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목요일에는 상한까지 갔다가 좀 재차 밀렸는데 금요일에 재차 급등하는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글쎄요, 오늘은 이제 오후장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재 구간이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접근하시면서 대응 매매를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외 광명전기, 재룡전기 같은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가스화 섹터입니다. 일단 주말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이명박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는 이슈입니다. 일단 대북주가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후발주로 가스관 관련주들이 한 템포 늦게 동반해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빠른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가스관 대장주는 동양철관이죠. 차트를 보시면 일단 동양철관의 최대 매물 구간인 그 241선을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은 박스권에 좀 갇혀져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일단은 금요일에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하락폭을 만회하는 망치형 양봉이 좀 나와주었는데요. 일단 2,300원대에 저항 소화 과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 강하게 박스권 돌파를 한다면 351선 매매를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번 주 섹터입니다. 오늘의 추천주인 시공테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테크는 최근에 자회사의 시공미디어 교육 콘텐츠 이슈로 인해서 3,000원대부터 8,000원대까지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리스크와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바닥 다지기 구간을 확인한 종목입니다. 일단 본 종목은 자회사 이슈보다 더 큰 이슈가 이번 주에 좀 예정이 돼 있죠. 뭡니까? 바로 수직 중층과 리모델링 관련 법안이 이번 주 19대 국회에서 통과되냐 못하냐에 따라서 시공테크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은 121선과 201선의 강한 저항 구간이죠. 5,300원대의 변곡점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강력한 저항을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한 단계 레벨업 구간입니다. 7,000원 정도까지의 상승 흐름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타법인과 외국인의 물량도 좀 서서히 늘려가는 단계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봉의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공테크의 매수는 3일선이나 5일선을 매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500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공테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한국밸류 21 이덕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업종 스캐닝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성규 팀장께 IT 운수장비 정유화 업종의 흐름과 특징 종목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일정에서 IT 업종들 그래도 강보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일단 최근에 삼성 관련주들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반등하게 되면서 일단은 그런 점들이 좀 지수 자체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죠.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서 LG전자의 그 추세 자체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오늘 조정을 받고 있죠. 물론 지난주 좀 급등한 양상은 있었지만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 부분에서 역시나 그 회복 수요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반면 그 낸드 플래시나 이쪽에서는 좀 이렇게 수익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바일 램 쪽이나 이런 쪽은 수익이 나오고 있는 측면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명확하게 흑자 전환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 현재 상승 탄력을 좀 제한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망치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가 부진할 것이고 4분기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없다라는 점이 하이닉스의 그 탄력 자체는 좀 이렇게 짓누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이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이렇게 차별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0.94%대에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폭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최근에 그 상승세가 여전히 견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장에서 역시나 조정 모습 나오고 있고 SDI도 마찬가지죠. 물론 삼성전자가 급락했을 당시에 동반 급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재빠르게 그 매수가를 오히려 그 구간을 주가 가격 구간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보합권에서 좀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 테크인은 최근에 들어서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 원래 매출이 나왔던 부분이 조선 기자재 부분에서 그 컴프레셔 그 부분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안 좋은 측면으로 가면서 삼성테크인의 전저점을 좀 위협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장에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LED 관련주들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측면과 함께 다시 한번 반등세를 좀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그 운수장비 업종은 대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완성 자동차 업체들도 역시나 그 내수 시장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까지도 대부분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주에 이 자동차 부품주들 급락했다가 물론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들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그 탄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도 좀 차별의 양상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고, 만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전저점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평가가 굉장히 좋았었던 SL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저점을 이탈하려는 모습 보인다 해서 차별화 양상 자체가 물론 밸류에이션 자체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수익 구조 자체가 좀 틀린 측면이 있다는 거.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여러분들 접근하실 때 그런 점도 좀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던 업종이죠. 조선 업종들인데요. 특히나 현대미포조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무려 8%대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고, 오늘은 그런 피로감들이 여전히 이 조선 업종들에게 좀 나타나고 있는 측면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그 부근에서 가격 설정된 부근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에 이어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약보합권에서 머무르면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그 갭 상승에서 뜬 구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위태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물론 현대미포조선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물론 개상승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위로 올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모습을 나오고 있지만 지금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갭 구간에서 그렇게 크게 돌파를 하지도 못한 모습이고 그 구간에서 계속해서 그 물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이 갭 구간을 메우는 그런 이게 어떤 기술적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런 점들 좀 이렇게 투자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좀 보게 되면요. 일단 정유화학 업종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이 정유 업종들이 상승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물론 지난주에도 유가는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WTI가 상승을 하고요. 두바이유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점들이 역시나 우리나라는 두바이의 영향을 많이 받죠.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이렇게 오늘 상승세를 탄력을 좀 제한시키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지금부터 유가가 더욱더 크게 상승했을 때 그렇게 크게 좋은 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전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유가에 대한 부담 자체가 전 세계 경제에 많이 그 회복에 대한 그 부담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석유 화학 업종들도 보게 되면 일단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급등 양상에 이어서 약간의 조정 나오고 있지만 뒤에 가면 일단은 대부분이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가 2.3%대, 1%대 뭐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냐면 그 태양광 업종들에 더 이렇게 우세하죠. 그러다 보니까 뒤를 이어서 웅진케미칼 같은 기업들도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OCI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특히나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전라도 쪽에 이렇게 그 태양광 시설을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오늘 장에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중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 다가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업종들이 최근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좀 탄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 오늘 장에서 좀 특이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철강기계, 금융건설 살펴봐야 될 텐데요. 김선윤 대표께서 정리합니다. 네, 일단 뭐 철강의 대표 주자 포스코부터 좀 살펴보면은, 자, 포스코 같은 경우가 일단은 살펴보자면, 자, 일단 철강은 가격이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매출 자체가 확대될 것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당분간은 이 흐름 자체가 3분기 내내 4분기 초까지는 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고 좀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사도 늦지 않는 그런 종목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고가에는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 쪽 차원에서 투자하셔도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려해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려해안이 지금 금값이 다시 한번 또 급격하게 올라주면서 고려해안이 그 영향을 받아주고 있는데, 일단 실적 역시 일단 부족한 점이 없이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차트상으로 봐도 고려해안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흐름 자체가 지금 되게 큰 폭으로 상승해주고 있고 다시 한번 고점 부분 뚫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이 이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해안 특히 실적과 플러스 금값까지 그리고 경기 방어지적 성향이 그래도 조금은 어느 정도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자면은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종목이죠.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 역시나 일단은 실적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이 많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자면 차트상으로 봐도 일단은 끝도 없이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뭐 저가 33,000원 5월달에 찍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지금 5만원 지금 다시 한번 뚫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 역시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3달, 4달째 계속 올라가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지금 안정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일단은 철강주들 다시 한번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좀 주목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살펴봤을 때는 철강주들의 흐름 자체가 일단은 기관들과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많이 받쳐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이 흐름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10% 이상의 상승폭은 좀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은 그런 자리라 좀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일단 12일 날 독일의 흐름부터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가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기계업종을 살펴볼게요. 자, 기계업종 살펴보자면, 자,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 자, 대표적인 주자, 두산인프라코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일단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 박스권의 흐름에서 언제 이제 다시 한번 단기 박스권 돌파를 해주냐가 지금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121선과 200일선을 뚫어주려고 지금 오늘 차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자체 흐름에서 일단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실적 자체의 그 기대감과 3분기에 이은 4분기에 또 다른 그 실적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주가 자체가 단기적으로 일단은 2만원까지 안착을 한 이후에 또 21,0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가 한번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종목, 자,
코스닥 종목 중에 코스피 종목 중에서 두산중공업을 좀 빼놓을 수가 없죠. 두산중공업 역시도 일단은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저가에 위치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00일선 바로 아래에서 다시 한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고,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그 저가 부분 자체에서 다시 한번 올라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담아볼 필요가 있는 그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딱 차트상을 봤을 때는 한번 상승해 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또 하나 수급적으로 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기계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은행 업종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20의 영향으로 국채 무제한 매입에 이어서 독일의 위헌 여부 판단이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되지 않았고, 좀 긍정적으로 지금 나올 가망성이 시나리오가 나와줬고, 또 하나 Q3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극에 달해 있는데, 그마저 일단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은 은행주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난주 한 주간 은행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주는, 지난주 특히 이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많이 올라줬는데, 자, 은행주 중에서 KB금융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 박스권 부분이었던, 단기 이제 고점 부분이었던 주가 자체 흐름을 다시 한번 뚫어주고 이제 올라가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이 반응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고점, 단기 고점을 잡자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4만 원 정도까지는, 4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뚫고서 그래도 부딪히던가 아니면 주가가 매물대가 나와주던가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자,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많이 올라주고 있어요. 우리금융도 1.33% 올라주고 있는데, 우리금융 역시 똑같은 흐름입니다. 자, 단기 고점 부분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단기 고점 부분에서 지금 싸워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지금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너무 높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한 5% 정도만 기대 수익을 하시고 지금 투자 임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일단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과 기관들의 수급 역시 그나마 긍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 투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은행주 중에서 지금 저축은행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주고 있어요. 저축은행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오늘도 저축은행 관련주 중에서 이제 서울저축은행 같은 경우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서울저축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상한가에 지금 위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빠졌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저축은행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영업 정지를 당해서 영업 정지를 당해서 지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로 다시 한번 쏠림 현상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저축은행 관련과 푸른저축은행 등이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길게는 보지 마십시오.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좀 누가 이제 손을 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그래도 한 100원에서 150원 정도가 수익이 나면은 그때는 좀 정리하시는 차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관련주들 좋긴 한데, 일단은 너무 작은 은행주보다는 대형주 관련한 은행주 관련해서 좀 담으시고 좀 시장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통신, 유통, 음식료 흐름은 이성규 팀장께서 이어갑니다. 네, 금일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SK텔레콤만 1.3%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KT와 LGU+ 같은 경우는 각각 0.5%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통신업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좀 재차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증시 자체가 이제 호조세로 약간은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통신업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방어주 성격에 있어서 최근에 증시가 불안하다 보니까 자금도 많이 몰린 측면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배당 수익률이라는 측면들이 무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8%대 넘는 그 저가 부분에서 8%대에 넘는 그런 배당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결과들을 보였는데요. 사실상 지금부터 이 통신업종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컨텐츠 쪽입니다. 아무래도 이 통신업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통신요금 서비스 체계 가지고는 더 이상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컨텐츠 자체를 개별적으로 자회사를 두고서 이렇게 유통을 시키고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컨텐츠에 있어서도 이 통신사들이 상당히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들도 나오면서 그런 측면들이 일단은 최근에 상승세에 어느 정도 동조해 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같이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컴투스라든지 게임비라든지 그런 컨텐츠 업종들과 이 SK텔레콤 그리고 KT, LGU+ 등의
그 차트 움직임이 굉장히 유사했던 것을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살펴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SK텔레콤도 최근에 물론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탄력은 약간은 좀 이렇게 미비해지는 모습이고, LG U+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역시나 큰 폭으로 제일 많이 올랐었죠. 제일 많이 올랐다가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통신 업종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물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상승을 재차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각 통신사들이 하고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 그런 점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컨텐츠에 있어서 대항마라고 할 것 같다면 CJ ENM이 현재는 맞습니다. 최고의 갑의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통신사들도 각각 무슨 TV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내놓고 있죠.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일종의 말하면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가 그 중에서 갑이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컨텐츠를 유통한다고 해도 말 그대로 소비자의 호응을 못 얻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것은 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컨텐츠가 물론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기대감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시장 점유에 우위를 좀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추세적인 측면들에서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들에 봤을 때는 역시나 기대감들이 조금씩 사라질 수도 있는 측면이라는 거, 좀 이렇게 양날의 칼이라는 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이어서 또 보게 되면요, 일단 유통업종들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지금 롯데쇼핑 우리나라 유통 대표주인데 무려 27만원 저점에서 33만원까지 단번에 상승하는 모습 보였다가 최근엔 30만원 부분까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추석이라는 대목도 다가오고 아무래도 그 중국에도 중추절이라는 그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통 관련주들이 저녁에 부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그 어떤 단기적 상승 추세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한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 추석이라는 명절이라는 그런 대목들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매출이 크게 나오는 측면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저점을 다졌었던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11만 5천원 선, 그리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27만원 선은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었지만 추석이라는 대목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유통업종들 보게 되면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갔지만 역시나 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자금들은 몰리지 않는 측면이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음식료 업종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료 업종들 또한 이 추석 대목 그런 얘기들은 나오곤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역시나 유통업종들과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농심 정도가 그나마 좀 하반기 유망한 종목이다라는 점, 그다음에 그 외 유통업종들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낼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은 김선윤 대표께서 살핍니다. 네, 오늘 이제 중심에 있는 테마죠. 바로 가스관 테마입니다. 자, 가스관 테마가 오늘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동양철강 같은 경우 지금 4% 이상 급등하는 모습, 파이스틸 8% 이상 급등하는 모습, 자, NK 같은 경우도 3% 이상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자, 한 가지만 드릴게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미리 사놓으신 분들의 오늘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피를 볼 수가 있어요. 병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은 조금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고, 저는 일단은 들어가시는 건 반대해드리고,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정리를 하셔서 그냥 짧게나마 좀 수익을 거두셨으면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빼놓을 수가 없는 종목이죠. 자, 안철수 관련주들. 오늘 이제 정책 테마들 정책 관련주들을 보자면은 일단은 대선 관련주들, 박근혜 관련주들 크게 재미가 없고, 문재인 관련주들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관련주들, 문재인이 특히 일단 10연승 해주면서 일단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서도 아직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들 제약이나 우리들 생명과학 같은 경우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고, 특히 우리들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만에 주가가 3배 이상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특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정리해라. 더 가지고 계시면 욕심입니다. 정리하시길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 거 말씀드리면 하나 더 드리면 안철수 관련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
안철수 원장이 뚜렷하게 일단은 크게 이제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안철수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이 최근 들어서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어떻게 이제 대선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래산업이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지금 3배 이상 또 올라주면서 다시 한번 그 중심에 서 있긴 하지만서도 그 중심에는 좀 바로 안랩입니다. 근데 안랩 같은 경우가 지금 2달 이세 계속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이제 대선 발표로 이어져서 크게 이제 확실한 대선 발표와 더불어 그다음에 이런 말이 있죠. 일단 문재인 대표와 함께 손을 잡겠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 확실히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신 이후에 좀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하지만서도 테마주기 때문에 좀 위험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하나 말씀드리자면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하십시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 자체가 지금 한 달 새 3배 이상 올라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오늘도 지금 12% 이상 올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서 빨리빨리 좀 정리하시고 차라리 일단은 20의 영향에 따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고 수익을 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황 정리는 건너뛰고 소개해 주신 회사를 바로 듣고 싶은데요. 어디일까요? 네.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코이즈입니다.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업체로 지난 2006년 2월 설립됐습니다. 액정 디스플레이 후면에서 빛을 공급하는 백라이트 유닛의 핵심 소재인 광학필름 코팅과 도광판, 보호필름을 생산해서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학 코팅은 일반 필름에 집광, 반사, 편광 등 광학 기능을 부여하고 스크래치로부터 필름 원단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코이즈는 독자적인 광학 코팅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대표는 광학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종합 케미컬 소재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고객사 내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A사의 경우 TV와 모니터용 12종의 광학 필름 코팅에서 코이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1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72%까지 높아졌습니다. 경쟁력 있는 원료 배합 기술과 광학 코팅 기술로 고객 대응 능력이 높고 원가 경쟁력도 우위에 있어서 고객사 내에서 입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완제품인 광학 필름에 주력하는데 코팅보다 수익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성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 확보될 자금 72억 원 중 63억 원을 광학 필름 설비 구축 등에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향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코팅 필름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 상장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코이즈는 12, 13일 수요 예측을 실시한 뒤 18, 19일 이틀 동안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에 나섭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주관 증권사를 맡았고 2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성규, 김선현 두 분 전문가께도 감사드리고요. 네,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월요일 순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